멋있게 나이 드는 방법. 얼마 전 저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될 변화들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나이 든다는 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우리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멋있게 나이 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먼저, 멋있게 나이 든다는 것은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것을 넘어서 마음과 몸, 지식 모두에서 성장을 의미해요. 우리가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고 건강을 잘 관리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정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이런 점들이 우리의 삶을 더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준답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줘요. 심리학자들도 말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만든다고.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은 우리 몸을 강하고 활력 넘치게 해줘요. 히포크라테스도 옛날에 음식을 내 약으로 삼으라고 했으니까요. 더 나아가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은 우리를 정신적으로 젊게 유지시켜줘요. 소크라테스처럼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다면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죠. 이런 모든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우리가 멋지게 나이 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요. 이 영상에서는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 각자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볼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이 멋진 여정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이가 들어가는 각 단계에서 자신만의 멋을 찾고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함께 이 멋진 여정을 시작해보시죠. 첫 번째로 옷차림을 깔끔하게 유지한다. 얼마 전에 매장에서 새 옷을 고르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읽었던 플라톤의 글이 생각나면서 외모도 사실 우리 내면의 반영일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옷을 입느냐에 따라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고 싶은지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심리학자들도 첫인상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몇 초 안에 결정된다니까요. 옷을 깔끔하게 입는 건 그래서 단순히 예쁘고 멋있어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감이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불교에서도 이런 맥락이 비슷해요. 겉모습을 깨끗이 하는 건 마음을 정화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일상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려면 우리의 외적인 모습도 그만큼 단정해야 한다는 생각이죠. 역사 속 인물 중에 강희 황제 이야기도 있어요. 그는 황제로서 정말 권위적인 위치에 있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간소하고 깔끔한 스타일을 좋아했다고 해요. 이런 그의 스타일은 그가 얼마나 겸손하면서도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나이가 들면서 스타일을 유지한다는 것이 그저 겉모습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외모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대변하니까요. 그래서 옷을 잘 입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큰 그림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머물지 않는다. 요즘 들어 자주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플라톤의 책을 처음 읽었을 때의 그 느낌이죠. 플라톤은 우리가 과거를 잊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게 요즘 제 삶에 꽤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말이죠.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서 벗어나면서 그게 얼마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지를 실감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심리학자들도 후회가 우리 정신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많이 연구했어요. 당장에는 후회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울하거나 불안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의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그는 자신의 책에서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했죠. 우리가 진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오직 현재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정말 우리가 매 순간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걸 상기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은 과거의 실수를 너무 자책하지 말고 그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해요. 실수를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정말 멋지게 나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멋있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를 살며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플라톤부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까지 그리고 현대 심리학까지 모두가 우리에게 현재의 순간을 가치 있게 만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이 생각들을 기억하며 각자의 삶에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정 멋있게 나이 드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얼마 전에 집 근처 공원에서 조깅을 하다가 흥미로운 생각 하나가 떠올랐어요. 왜 우리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걸까요? 그 답은 아마도 건강한 신체가 건강한 정신을 만든다는 옛말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운동을 꾸준히 하면 우리의 정신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운동을 하면 우울증이나 불안을 줄일 수 있고 심지어 우리의 뇌 기능까지 개선된다는 거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동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줄이고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도르핀을 많이 만들어낸다고 해요. 그리고 옛날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을 내 약으로 삼으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균형 잡힌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건데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의 건강을 결정짓는 큰 요소가 되니까요. 중세 때 아비센나라는 학자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과 충분한 수면,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정말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의 조언은 오늘날 우리가 생활습관병을 예방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용적인 건강 습관을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일주일에 적어도 3번, 하루에 30분 이상 꾸준히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선한 과일, 채소, 전곡류, 단백질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렇게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멋지게 나이 들면서 즐겁고 활동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랍니다. 네 번째로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저번 주말에 산책을 하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삶에서 긍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이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진다고 말했어요. 긍정적인 감정이나 성취감, 의미 있는 관계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셀리그만의 말에 따르면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정신 건강을 크게 개선하고 결국에는 더 건강한 삶을 이끈다고 해요. 부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생각이 곧 우리의 현실을 만든다고요. 즉,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삶도 그만큼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가르침은 우리가 매일의 생활 속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역사 속에서도 토마스 에디슨 같은 인물이 이를 잘 보여줘요.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의 시도 끝에 성공했는데 그 과정에서의 실패들을 결코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실패한 게 아니라 그저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많이 찾아낸 것뿐이라고 생각했죠. 이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야말로 진정한 문제 해결과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일상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연습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는 감사 일기를 작성해 보는 건 어떨까요? 또한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울 점이나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려고 노력해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고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새로운 지식을 배우려는 열정이 많다. 얼마 전에 제가 새로운 요리 책을 사서 흥미로운 요리를 시도해봤어요. 그걸 하면서 느낀 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정말 우리를 살아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정신을 맑고 활기차게 유지시켜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리학자인 캐럴 드웩은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개념을 말했어요. 이 이론은 우리가 언제든지 새로운 것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으면 삶이 훨씬 더 만족스러워진다는 걸 말해요.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 자체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죠. 옛날 소크라테스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지식의 추구가 시작된다고 믿었어요.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늘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정이 있어야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역사적 인물도 평생 동안 배움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며 그 덕분에 많은 발명과 발견을 할 수 있었죠. 이처럼 평생 학습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도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예를 들어 책을 읽거나 온라인 코스에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 모든 활동은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나이가 들어도 계속 젊고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며칠 전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멋지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그저 노화의 과정이 아니라 우리 삶을 더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여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멋지게 나이 들려면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기억해야 해요. 첫 번째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은 확 달라질 수 있어요. 마틴 셀리그만 같은 심리학자들은 이런 긍정의 힘을 많이 연구했죠. 부처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 매일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죠. 두 번째는 건강을 잘 챙기는 거예요. 건강한 몸이 바로 건강한 마음의 기반이니까요.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을 내 약으로 삼으라고 했듯이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건강을 좌우하니까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정을 잃지 않는 것이죠. 캐럴 드웩의 성장 마인드셋이나 소크라테스의 학습에 대한 접근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태도가 우리를 정신적으로 젊게 유지시켜주고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준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처럼 평생 동안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게 진정한 멋진 나이듦이죠.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 건강한 생활, 그리고 끊임없는 학습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죠.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마주칠 수 있는 변화와 도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건강을 챙기며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 멋지게 나이 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멋진 작품이 되겠죠.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멋있게 나이 드는 방법. 얼마 전 저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될 변화들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나이 든다는 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우리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멋있게
나이 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먼저, 멋있게 나이 든다는 것은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것을 넘어서 마음과 몸, 지식 모두에서 성장을 의미해요. 우리가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고 건강을 잘 관리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정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이런 점들이 우리의 삶을 더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준답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줘요. 심리학자들도 말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만든다고.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은 우리 몸을 강하고 활력 넘치게 해줘요. 히포크라테스도 옛날에 음식을 내 약으로 삼으라고 했으니까요. 더 나아가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은 우리를 정신적으로 젊게 유지시켜줘요. 소크라테스처럼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다면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죠. 이런 모든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우리가 멋지게 나이 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요. 이 영상에서는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 각자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볼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이 멋진 여정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이가 들어가는 각 단계에서 자신만의 멋을 찾고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함께 이 멋진 여정을 시작해보시죠. 첫 번째로 옷차림을 깔끔하게 유지한다. 얼마 전에 매장에서 새 옷을 고르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읽었던 플라톤의 글이 생각나면서 외모도 사실 우리 내면의 반영일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옷을 입느냐에 따라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고 싶은지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심리학자들도 첫인상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몇 초 안에 결정된다니까요. 옷을 깔끔하게 입는 건 그래서 단순히 예쁘고 멋있어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감이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불교에서도 이런 맥락이 비슷해요. 겉모습을 깨끗이 하는 건 마음을 정화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일상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려면 우리의 외적인 모습도 그만큼 단정해야 한다는 생각이죠. 역사 속 인물 중에 강희 황제 이야기도 있어요. 그는 황제로서 정말 권위적인 위치에 있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간소하고 깔끔한 스타일을 좋아했다고 해요. 이런 그의 스타일은 그가 얼마나 겸손하면서도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나이가 들면서 스타일을 유지한다는 것이 그저 겉모습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외모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대변하니까요. 그래서 옷을 잘 입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큰 그림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머물지 않는다. 요즘 들어 자주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플라톤의 책을 처음 읽었을 때의 그 느낌이죠. 플라톤은 우리가 과거를 잊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게 요즘 제 삶에 꽤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말이죠.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서 벗어나면서 그게 얼마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지를 실감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심리학자들도 후회가 우리 정신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많이 연구했어요. 당장에는 후회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울하거나 불안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의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그는 자신의 책에서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했죠. 우리가 진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오직 현재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정말 우리가 매 순간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걸 상기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은 과거의 실수를 너무 자책하지 말고 그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해요. 실수를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정말 멋지게 나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멋있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를 살며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플라톤부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까지, 그리고 현대 심리학까지 모두가 우리에게 현재의 순간을 가치 있게 만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이 생각들을 기억하며 각자의 삶에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정 멋있게 나이 드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얼마 전에 집 근처 공원에서 조깅을 하다가 흥미로운 생각 하나가 떠올랐어요. 왜 우리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걸까요? 그 답은 아마도 건강한 신체가 건강한 정신을 만든다는 옛말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운동을 꾸준히 하면 우리의 정신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운동을 하면 우울증이나 불안을 줄일 수 있고 심지어 우리의 뇌 기능까지 개선된다는 거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동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줄이고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도르핀을 많이 만들어낸다고 해요. 그리고 옛날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을 내 약으로 삼으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균형 잡힌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건데,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의 건강을 결정짓는 큰 요소가 되니까요. 중세 때 아비센나라는 학자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과 충분한 수면,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가 건강을 유지하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의 조언은 오늘날 우리가 생활습관병을 예방하는데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용적인 건강 습관을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일주일에 적어도 3번, 하루에 30분 이상 꾸준히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선한 과일, 채소, 전곡류, 단백질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렇게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멋지게 나이 들면서 즐겁고 활동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랍니다. 네 번째로,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저번 주말에 산책을 하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삶에서 긍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이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진다고 말했어요. 긍정적인 감정이나 성취감, 의미 있는 관계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셀리그만의 말에 따르면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정신 건강을 크게 개선하고 결국에는 더 건강한 삶을 이끈다고 해요. 부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생각이 곧 우리의 현실을 만든다고요. 즉,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삶도 그만큼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가르침은 우리가 매일의 생활 속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역사 속에서도 토마스 에디슨 같은 인물이 이를 잘 보여줘요.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의 시도 끝에 성공했는데, 그 과정에서의 실패들을 결코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실패한 게 아니라 그저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많이 찾아낸 것뿐이라고 생각했죠. 이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야말로 진정한 문제 해결과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일상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연습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는 감사 일기를 작성해 보는 건 어떨까요? 또한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울 점이나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고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5번째로, 새로운 지식을 배우려는 열정이 많다. 얼마 전에 제가 새로운 요리 책을 사서
흥미로운 요리를 시도해봤어요. 그걸 하면서 느낀 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정말 우리를 살아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정신을 맑고 활기차게 유지시켜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리학자인 캐럴 드웩은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개념을 말했어요. 이 이론은 우리가 언제든지 새로운 것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으면 삶이 훨씬 더 만족스러워진다는 걸 말해요.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 자체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죠. 옛날 소크라테스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지식의 추구가 시작된다고 믿었어요.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늘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정이 있어야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역사적 인물도 평생 동안 배움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며 그 덕분에 많은 발명과 발견을 할 수 있었죠. 이처럼 평생 학습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도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예를 들어 책을 읽거나 온라인 코스에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 모든 활동은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나이가 들어도 계속 젊고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며칠 전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멋지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그저 노화의 과정이 아니라 우리 삶을 더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여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멋지게 나이 들려면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기억해야 해요. 첫 번째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은 확 달라질 수 있어요. 마틴 셀리그만 같은 심리학자들은 이런 긍정의 힘을 많이 연구했죠. 부처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 매일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죠. 두 번째는 건강을 잘 챙기는 거예요. 건강한 몸이 바로 건강한 마음의 기반이니까요.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을 내 약으로 삼으라고 했듯이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건강을 좌우하니까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정을 잃지 않는 것이죠. 캐럴 드웩의 성장 마인드셋이나 소크라테스의 학습에 대한 접근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태도가 우리를 정신적으로 젊게 유지시켜주고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준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처럼 평생 동안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게 진정한 멋진 나이듦이죠.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 건강한 생활, 그리고 끊임없는 학습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죠.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마주칠 수 있는 변화와 도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건강을 챙기며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 멋지게 나이 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멋진 작품이 되겠죠.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멋있게 나이 드는 방법. 얼마 전 저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될 변화들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나이 든다는 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우리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멋있게 나이 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먼저, 멋있게 나이 든다는 것은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것을 넘어서 마음과 몸, 지식 모두에서 성장을 의미해요. 우리가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고 건강을 잘 관리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정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이런 점들이 우리의 삶을 더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준답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줘요. 심리학자들도 말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만든다고.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은 우리 몸을 강하고 활력 넘치게 해줘요. 히포크라테스도 옛날에 음식을 내 약으로 삼으라고 했으니까요. 더 나아가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은 우리를 정신적으로 젊게 유지시켜줘요. 소크라테스처럼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다면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죠. 이런 모든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우리가 멋지게 나이 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요. 이 영상에서는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 각자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볼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이 멋진 여정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이가 들어가는 각 단계에서 자신만의 멋을 찾고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함께 이 멋진 여정을 시작해보시죠. 첫 번째로 옷차림을 깔끔하게 유지한다. 얼마 전에 매장에서 새 옷을 고르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읽었던 플라톤의 글이 생각나면서 외모도 사실 우리 내면의 반영일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옷을 입느냐에 따라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고 싶은지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심리학자들도 첫인상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몇 초 안에 결정된다니까요. 옷을 깔끔하게 입는 건 그래서 단순히 예쁘고 멋있어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감이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불교에서도 이런 맥락이 비슷해요. 겉모습을 깨끗이 하는 건 마음을 정화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일상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려면 우리의 외적인 모습도 그만큼 단정해야 한다는 생각이죠. 역사 속 인물 중에 강희 황제 이야기도 있어요. 그는 황제로서 정말 권위적인 위치에 있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간소하고 깔끔한 스타일을 좋아했다고 해요. 이런 그의 스타일은 그가 얼마나 겸손하면서도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나이가 들면서 스타일을 유지한다는 것이 그저 겉모습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외모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대변하니까요. 그래서 옷을 잘 입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큰 그림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머물지 않는다. 요즘 들어 자주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플라톤의 책을 처음 읽었을 때의 그 느낌이죠. 플라톤은 우리가 과거를 잊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게 요즘 제 삶에 꽤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말이죠.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서 벗어나면서 그게 얼마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지를 실감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심리학자들도 후회가 우리 정신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많이 연구했어요. 당장에는 후회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울하거나 불안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의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그는 자신의 책에서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했죠. 우리가 진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오직 현재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정말 우리가 매 순간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걸 상기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은 과거의 실수를 너무 자책하지 말고 그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해요. 실수를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정말 멋지게 나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멋있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를 살며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플라톤부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까지 그리고 현대 심리학까지 모두가
우리에게 현재의 순간을 가치 있게 만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이 생각들을 기억하며 각자의 삶에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정 멋있게 나이 드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 건강 관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얼마 전에 집 근처 공원에서 조깅을 하다가 흥미로운 생각 하나가 떠올랐어요. 왜 우리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걸까요? 그 답은 아마도 건강한 신체가 건강한 정신을 만든다는 옛말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운동을 꾸준히 하면 우리의 정신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운동을 하면 우울증이나 불안을 줄일 수 있고 심지어 우리의 뇌 기능까지 개선된다는 거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동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줄이고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도르핀을 많이 만들어낸다고 해요. 그리고 옛날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을 내 약으로 삼으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균형 잡힌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건데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의 건강을 결정짓는 큰 요소가 되니까요. 중세 때 아비센나라는 학자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과 충분한 수면,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가 건강을 유지하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의 조언은 오늘날 우리가 생활습관병을 예방하는데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용적인 건강 습관을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일주일에 적어도 3번, 하루에 30분 이상 꾸준히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선한 과일, 채소, 전곡류, 단백질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렇게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멋지게 나이 들면서 즐겁고 활동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랍니다. 네 번째로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저번 주말에 산책을 하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삶에서 긍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이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진다고 말했어요. 긍정적인 감정이나 성취감, 의미 있는 관계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셀리그만의 말에 따르면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정신 건강을 크게 개선하고 결국에는 더 건강한 삶을 이끈다고 해요. 부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생각이 곧 우리의 현실을 만든다고요. 즉,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삶도 그만큼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가르침은 우리가 매일의 생활 속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역사 속에서도 토마스 에디슨 같은 인물이 이를 잘 보여줘요.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의 시도 끝에 성공했는데 그 과정에서의 실패들을 결코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실패한 게 아니라 그저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많이 찾아낸 것뿐이라고 생각했죠. 이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야말로 진정한 문제 해결과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일상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연습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는 감사 일기를 작성해 보는 건 어떨까요? 또한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울 점이나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고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5번째로 새로운 지식을 배우려는 열정이 많다. 얼마 전에 제가 새로운 요리 책을 사서 흥미로운 요리를 시도해 봤어요. 그걸 하면서 느낀 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정말 우리를 살아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정신을 맑고 활기차게 유지시켜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리학자인 캐럴 드웩은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개념을 말했어요. 이 이론은 우리가 언제든지 새로운 것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으면 삶이 훨씬 더 만족스러워진다는 걸 말해요.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 자체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죠. 옛날 소크라테스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지식의 추구가 시작된다고 믿었어요.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늘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정이 있어야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역사적 인물도 평생 동안 배움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며 그 덕분에 많은 발명과 발견을 할 수 있었죠. 이처럼 평생 학습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도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예를 들어 책을 읽거나 온라인 코스에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 모든 활동은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나이가 들어도 계속 젊고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며칠 전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멋지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그저 노화의 과정이 아니라 우리 삶을 더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여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멋지게 나이 들려면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기억해야 해요. 첫 번째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은 확 달라질 수 있어요. 마틴 셀리그만 같은 심리학자들은 이런 긍정의 힘을 많이 연구했죠. 부처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 매일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죠. 두 번째는 건강을 잘 챙기는 거예요. 건강한 몸이 바로 건강한 마음의 기반이니까요.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을 내 약으로 삼으라고 했듯이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건강을 좌우하니까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정을 잃지 않는 것이죠. 캐럴 드웩의 성장 마인드셋이나 소크라테스의 학습에 대한 접근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태도가 우리를 정신적으로 젊게 유지시켜주고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준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처럼 평생 동안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게 진정한 멋진 나이듦이죠.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 건강한 생활, 그리고 끊임없는 학습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죠.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마주칠 수 있는 변화와 도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건강을 챙기며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 멋지게 나이 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멋진 작품이 되겠죠.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